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날이지요.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소망의 시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항해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쯤 와 있을까 내 삶의 이 항해는 끝을 알 수가 없어라. 얼마나 난 왔을까 내 삶의 이 항해는 끝을 알 수가 없어라. 인생의 바다 위에서 놓을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인생의 바다 위에서 나를 믿고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바람꽃 5번째 주인공 김선희님의 삶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1945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식품영양학 교수로 재직하다 1996년 남편과 함께 미국 이민길에 올랐고 80세가 넘어 피아노를 배워 2021년부터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로 섬기고 계신다는 김선희님. 김선희님의 삶으로 같이 여행을 떠나보시죠. 구당 여원고 선생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후반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 30 초반, 의미 있는 삶을 찾고자 서예실의 문을 두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반세기가 흐른 지금 그 시절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서예는 제 인생에서 가장 깊숙이 들어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온 동반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좋은 뜻을 품고 함께 시작했지만 한자에 일, 자 하나를 몇 달 동안 쓰다 보니 이런 서예 공부는 싫다며 그만두는 친구가 있었고 또 영, 자 하나를 가지고 1년 넘게 연습하는 동안 이렇게 배우는 서예는 맞지 않다며 떠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국에는 2명의 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남은 친구 중 한 분이 몇 년 전 천국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구당 선생님의 제자 중에 저 혼자만 남게 된 셈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여초 선생님의 수제자이신 구당 선생님께 남강이라는 호를 받게 되었고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선생님의 애제자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계시는 구당 선생님을 뵙기 위해 한국에 갈 때면 가장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제게는 매우 특별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1996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20여 년 전부터 서예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LA 한인회관에서 무료로 서예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약 5년 뒤에는 키즈교회로 장소를 옮겨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진행해 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현재는 로마린다 지역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출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자는 좌우명을 가지고 서예를 가르치고 있는 이 일은 제 인생의 후반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었고 제 스승께도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 모집을 위해 특별히 광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배우고 계신 분들의 입소문으로만 좋은 분들이 오시기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팬데믹 시기에도 거리두기를 지키며 수업을 쉬지 않고 진행했는데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서예라는 공부는 오랜 시간 인내해야 하는 작업이기에 마음이 바르고 정신이 올바른 분들만이 꾸준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현재는 남성 5분을 포함하여 총 20여 명의 회원이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다. 서예를 가르치면서 점심 식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회원분들께서는 서예 수업 시간보다 점심시간의 담소가 더 즐겁다고들 하십니다. 이런 점심시간의 따뜻한 교제 또한 높은 출석률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나누며 느끼는 보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행복이란 어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서예를 배우러 오신 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는 이 시간이 이분들께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제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과 가장 큰 행복이 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니까요. 오랜 기간 서예교실을 운영하다 보니 교본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사양하면 제자들께서 겸손하신 우리 선생님 하며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제 삶의 방식 중 하나는 상대방의 나이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하였어도 서로의 나이를 모르고 지내니 오히려 마음을 더 열 수 있었고 제자들의 마음 또한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은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제자 한 분이 종이봉지에 군고구마 2개를 곱게 싸오셔서 선생님 드시라고 내미셨습니다. 그 따스함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잘 구워진 고구마처럼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또 젊은 회원 한 분은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한 장 한 장 종이에 감싸 상하지 않게 정성껏 포장해 오셨습니다. 그 상추의 싱그러움처럼 선생님을 향한 마음도 싱그럽게 전해져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예를 가르치는 일이 제게 가장 온전한 시간이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거저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막내 아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큰아들이 대학생이 되던 해에 딸 둘과 아들 둘, 내 아이를 먼저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삼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마음이 놓였고 제 동생이 살고 있는 로마린다에 아이들을 먼저 보낸 이유는 제가 아직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식품영양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한창 커리어에 몰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학이 있는 여름과 겨울에만 아이들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오갔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는 반가웠지만 다시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제 마음은 늘 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제 커리어를 이어가고자 하는 욕심이 늘 이별 앞에서 치열하게 충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1996년 저는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남편과 함께 아이들이 있는 미국으로 이민 오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자연스레 소원해졌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숨 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몸담고 있던 대학과 건강 체식요리 강의로 인해 KBS와 TBC 방송국에서 방송 강사로 활동하며 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그러했듯 미국에 와서도 저는 사람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 서예교실 운영에 이어 남강 건강교실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김선희님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집니다. 2024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더욱 상승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를 넘어서 우리의 건강, 특히 피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오늘은 뜨거운 여름, 우리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피부를 잘 지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피부 질환들이 나타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 땀띠입니다. 한진, 밀리에리아라고도 하는데 땀 배출을 담당하는 땀샘이 막혀 발생하며 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땀을 배출하려 하지만 과도한 더위에 의해 땀샘 기능이 마비되어 붉고 가려운 발진이 생깁니다. 둘째, 그로버병, 그로블 디지스입니다. 가슴과 등의 붉고 작은 돌기 형태의 발진이 나타나며 땀과 열에 의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사라지지만 일부는 매년 여름에 재발하며 수년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셋째, 습진입니다. 영어로는 엑스마라고 합니다.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 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폭염 시 증가하는 땀이 피부 자극과 염증을 유발해 습진을 악화시키며 땀으로 인한 탈수도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는 주사, 로제이사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와 여드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주사는 더위, 열에 민감합니다. 더위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홍조와 열감이 심해지고 고온과 햇빛 노출이 함께할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다섯째는 기미, 머라즈마입니다. 얼굴에 불규칙한 짙은 색소 침착이 생기는 기미는 열로 인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고온은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멜라노사이트를 활성화시켜 색소 침착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며 자외선과 결합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손상이 가속되어 피부 노화를 유발합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암입니다. 자외선 노출이 증가할수록 피부암 위험도 커집니다.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늦게 끝나며 길어지는 요즘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외선 노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온 자체가 피부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초기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야외 근무자나 고온 고열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군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은 우리의 피부뿐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약물, 예를 들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에 사용되는 에피펜은 고온에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물에는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 또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지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잘 모르겠다면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레티노이드, 항생제, 면역 조절제 중에도 햇빛의 민감성을 유발해 햇볕 화상이나 광선 피부염, 포토들마토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운 여름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면, 린넨 같은 천연 섬유로 된 가볍고 땀 흡수와 통풍이 잘 되는 옷이 좋습니다. 합성 섬유는 열과 땀을 가두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손상시켜 건조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에 에어컨이 없다면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등 시원한 공간을 찾아 폭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수박이나 오이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 수분을 보충하십시오. 다섯째, 피부 보습 유지를 위해 샤워 후 가볍고 모공을 막지 않는 난커미도제닉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히알루론산, 글리세린이 함유된 제품이 피부 수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자외선 차단을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긴 소매 옷 등을 착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고 바르고 외출 후에는 얼굴과 몸을 깨끗이 씻어 피부에 남은 자외선 차단제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피부 자극을 줄이는 것을 생활화하십시오. 여름에 기온이 올라갈수록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피부 건강법을 실천해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피부,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20절이고 설교 제목은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사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가던 길이 막히기도 하고 생각지 않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수년 전에 노틀댐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가지 앞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휴스턴으로 가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스턴으로 가서 은행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휴스턴으로 가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해 휴스턴의 부동산이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무엇에 투자할까 생각하던 중에 역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플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컴퓨터 회사였고 또 하나는 금융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를 하니 베어묻는 것 같은 로고를 가진 컴퓨터 회사보다는 금융 쪽이 좋을 듯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 해에 미 전역에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투자한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인디아나로 가는 항공편을 알아보았는데 역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턴 에어라인즈가 있었습니다. 이스턴 항공의 티켓을 샀는데요. 아침에 공항에 나가보니까 간밤에 이스턴 항공사가 파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는 비행선 자체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단발 경비행기 한 대가 인디아나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조종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딱하게 얘기했는지 타라고 했어요. 그 두 사람을 태운 작은 비행기가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조종사가 안간힘을 다했지만 안 되었어요. 할 수 없이 비상탈출을 해야 하는데 낙하산처럼 보이는 두 개의 비상용 백이 있어서 한 개씩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메고 뛰어내린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배낭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풀리려면 안 풀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가진 자원보다도 더 큰 차원의 어떤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있어야만 설사 내 힘으로 뚫고 나가지 못할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나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그게 뭘까요?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파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면 예기치 않는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을 돌파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분들 참 무모하고 불안하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물론 일상적인 일이나 우리 수준에서 감당할 만한 문제가 생긴다면 노력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인생에 그런 문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들 예측해냈겠습니까? 갑자기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셧다운 시키지 않았습니까? 사업도 직장도 학교도 극장도 식당도 다 문을 닫았어요. 여행이 금지가 되고 공항이 텅텅 비고 대도시가 죽음의 도시로 변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마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거리를 두며 죽음의 바이러스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보았던 영상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2020년 4월 12일 부활절 아침인데요.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태리 가수가 있죠. 이분이 밀라노의 두오모 대성당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분은 아시는 대로 시각장애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팝페라 가수라고 하죠. 정통적인 성악가라기보다는 팝 중심의 오페라를 하시는 가수인데요. 국민 가수급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공연을 하면 수천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모이는데 그날은 한 명의 관중도 없는 텅 빈 성당 앞에서 그가 노래를 불렀어요. 마지막 노래가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영상이 라이브로 전 세계에 방송이 됐는데요. 그 영상 끝부분에 전 세계 텅 빈 도시들의 영상이 줄을 이어 나왔습니다. 이태리, 로마, 파리, 런던, 브라질, 뉴욕, LA, 서울, 도쿄까지. 이것을 그들은 희망의 음악이라고 불렀습니다마는, 그리고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긴 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 돌파가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코로나는 3년 내지 4년 더 지속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나갔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있었지만 그 희망을 실제화할 수 있는 파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야, That's okay 라고 하는 말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파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해결자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기억력, 인지능력의 변화와 초기 기억 상실 경고 신호 차이를 이해하고 기억력 변화, 인지능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나누는 EML 뇌건강 세미나가 6월 3일, 10일, 17일 소망소사이어티 LA 지부가 있는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망소사이어티 EML 뇌건강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3번의 EML 뇌건강 세미나에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화재 시 화재 진압용 불덮개로 사용하거나 화재 탈출 시 신체 보호 덮개로 사용할 수 있는 방화 담요가 포함된 메모리 케어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조용히 감사와 추모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감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새기며 나라를 위해 가장 귀한 생명을 바친 모든 군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을 더 성실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